네, 개장 30분 전 오늘도 뉴욕 증시 흐름을 체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미증시도 워낙 사실 좋은 재료가 없다 보니까 홍콩의 소환법 공식 철회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요. 예, 어쨌든 강하게 올랐습니다. 내용 좀 더 읽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홍콩 사태가 뭔가 좀 해결될 것으로 좀 얘기가 되면서 홍콩 주식이 급등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주식 시장까지 1% 넘게 나스닥 같은 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그런 사태를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어떤 연결고리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분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측도 부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내부를 모르겠으나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잘 됐죠.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잘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싶은 사람 더 해석을 하겠죠. 그 단계까지도 나갈 수 있네요. 네, 그런 시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좀 잘 될 수 있고, 특히 어제 이제 중국 일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경기가 회복되니까 장기 금리에 지금 하락했던 것이 장기 금리 약간 10년물이 반등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늘 거의 한 7, 8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그게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유가가 오늘 나름 4% 가까이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건 역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해서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시각은 JP모건에서 주식 사라는 시각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10년물과 2년물인데 오늘 10년물이 조금 올라갔고 2년물은 조금 내려가면서 오늘 역전이 해소된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오늘 주식시장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의외인 것은 유가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다 괜찮았는데 오늘 의외로 금값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금값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금이 좀 밀려야 되는데 그리고 물론 약간 투기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버 은 가격 오늘 또 제법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금값만 보면 이 모든 것이 홍콩 사태 해결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값은 여전히 오늘도 하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특징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4%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미주호 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4에서 50달러까지 급상향을 시켰습니다. 주가도 오늘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가 근처에 근접했는데 물론 이런 소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D램과 이런 것들이 크게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텐데요. 미국의 IB 시각은 엇갈리는 게 맞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내년에 다시 클라우드 시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분명히 있거든요. 내년에 다시 성장률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몇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반도체 가격이 지금 언저리에서 바닥을 치어 나가는 거 아니냐. 최소한 바닥을 형성 중이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점에서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연중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주시장이 올해 2분기요 37% 말씀하셨잖아요. 예. 올해 연간으로 보면 29% 감소가 좀 예상되고 있다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는 두 자릿수뿐만 아니라 20%대 초반 이익 반등이 기대되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스템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여하튼 삼성전자 이거 갖고 계신 분 지금 상당히 당혹스럽고 오래 걸려서 짜증나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계속 갖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잠시 말씀드렸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금리가 좀 회복하니까 오늘 은행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JP모건 올라갔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전 세계 게임주가 다 하락했었는데요. 오늘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역시 연중 최고까지 바로 좀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BMO 같은 경우에서 목표 주가를 43달러에서 한 번에 60달러까지 올려놨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지금 주식시장은 여전히 사상체육과 약간 거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한 3%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사상체육과 나가는 주식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것입니다. 비자 카드는 아직 약간 모자라는데 여러분들 지갑에 마스터카드 있는 분 많이 있을 텐데요. 마스터카드 오늘 현재 사상체육과 같고요. 월마트 또 사상체육과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사상체육과를 치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의 나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예.
뉴욕 증시 개략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콩 사태가 좀 진전이 있었고 또 베이지북 경기 상황 보고서도 봤는데 뭐 그런 대로 괜찮았고 다만 지금 이제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큰 흐름의 어떤 경기 침체 이런 걸 좀 예고하고 걱정하는 거에서 월가의 시각이 뭐 간밤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게 바뀌지 않죠. 다만 그렇죠? 이제 예. 여러 가지 본인이 좋게 보던 사람들은 계속 또 좋게 보는 거로 예석하는 거고 네. 좀 나쁘게 보던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9월 달에 경험적으로 보면 좋지 않았다는 걸 제가 확인해 드렸는데요. 미국 주식시장 월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장이 부담이 되는 세 가지 T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T는 이제 영어로 알파벳 T입니다. 첫 번째 무역 전쟁의 트레이드가 여전히 시장의 부담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얘기지만 결국 그것들의 형태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또 연기하는 이런 관세가 또한 테리프라는 또 하나의 T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트레저리 원하고 노트 이런 건데요. 결국 재무부가 트레저리가 워낙 뜻인데 결국 여기다 우리 흔히 국채를 우리 표현을 하죠. 그 T, 국채 금리의 이런 문제가 여전히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 빠진 분이 있죠. 이 세 가지 T에 더 위에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3+1이라는 얘기를 많이 월가에서 많이들 하거든요. 요즘에 코멘트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데 문제는 어제 홍콩 문제, 오늘 주가 좀 반등했고 아무리 사상치 효과 나온 주식이 몇 개 있다고 하더라도 9월에도 이게 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바로 앞서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다를 얘기하는 사람이 오펜하이머입니다. 오늘 바로 나온 레포트인데요. 내년 2월에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 프라이머리가 시작되는데 그때 전까지는 해결될 거다 얘기하는 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거 아직도 멀었다 얘기하지만 지금 월가의 대처 시각은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시티그룹은 오늘 이런 홍콩의 얘기가 나왔자 무슨 소리냐. 내년 대선 전까지는 기대를 거둬야 된다. 이건 미국, 중국 모두 양쪽이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 내년 말이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냐. 그럼 결국은 일반적인 시각은 여전히 시장이 올라가면 좋겠으나 9월에도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건 저는 이거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뭐 이머징 마켓 아주 이상한 나라는 제가 아르헨티나 이런 건 모르겠고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여전히 저변동성 주식 그리고 배당에 관련된 투자를 늘려야 된다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저변동성 ETF의 대표적인 것이 제일 거래가 큰 것이 USMB라고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도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뱅가드에서는 10년 이상 배당이 증가한 것 플러스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을 같이 해서 만든 VIG라는 배당 성장 ETF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전히 오늘 현재 사상체 효과에 다시 한번 근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해외 투자가들 이런 데 주목하고 있다는 거. 저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미국 시장에도 뭐 이제 배당 얘기가 꽤 있더군요. 우리 국내 기업과 연관 지어볼 만한 뉴욕 증시 특징주는 어떤 거 꼽으셨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여전히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메리칸 타워라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리츠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리츠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겁니다. 이 회사가. 이게 딱 보면 안테나들이 있는데요. 기지국이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큰 골목마다 기지국 있는데 어떤 기지국 있는 건물은 건물 모든 옥상에 모든 기지국이 딱딱딱딱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G 시대에 대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네이버나 여러분 쓰시는 HTS 검색하시면 5G 관련주가 엄청 나오는데요. 그 모든 걸 떠나서 미국에서도 바로 그런 이 기지국을 갖고 있는 애들이 돈을 벌 거라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5G 되면 그럼 뭐 그런 중계기라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모르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거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연 배당률은 1.5%인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바로 이것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깜놀을 하신다는 표현이 정확할 텐데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이요. 월봉에서 미국은 초록색이 올라가는 거죠. 예, 반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빨간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월봉을. 네. 별로 없거든요. 예. 월봉에 마이너 음봉 나온 것이.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을 하나에 지배하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보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 건 딱 이거 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지난 한 달 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5.7% 주고 있고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보유 자산만 보시면 저는 이해가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인천공항 가시면 여기 돈 안 내고 간 사람이 없겠죠. 뭐 할인을 받건 어떻게 됐건. 우면산 터널 지나가신 분들이야. 천안 논산 고속도로 많이들 다니시죠. 용인 서울 고속도로 하면 분당 거주하시나 근처에 다니시는 분은 엄청나게 타고 다니시잖아요. 돈 내고요. 서울 춘천 고속도로 주말에 가면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인천대교 이거다. 누가 돈을 버냐면 맥쿼리 인프라가 돈을 벌고 있다. 저는 이런 주식에 여러분들 좀 조금이라도 관심 갖고 보시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맥쿼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여기 투자해서 슬금슬금 배당금 받으면서 큰 수익을 낸 분 많은데 요즘은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변동성도 좀 있고요. 네. 맥쿼리 인프라 국내에서는 주목할 기업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뉴욕앤 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